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학과 18학번 주정훈입니다. 네, 이번에 재능기부로 이제 졸업 논문 정복학이라는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요걸 이제 강의를 열게 된 이유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육학과 졸업 요건으로 뭐 토익이랑 논문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이 800이니까 쉽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학원도 다녀야 돼서 그렇고, 네, 그거에 비해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확 크고, 이제 통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논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사학위 논문으로, 졸업 논문으로 제출을 하려고 쓴 게 이제 총 두 개입니다. 이제 교육학과 졸업 논문 한 개랑 이제 심리학과 졸업 논문 한 개,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를 지금 제가 작성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어, 논문이란 게 학사 수준의 논문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냥 따라하면은 쓸 수 있는 정도의 논문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은 아마 다들 졸업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는 총 4개 강의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1강에서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교육학과 학사학위 논문으로 작성을 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관심 주제를 좀 찾아보고 그 주제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 이후에서 이제 이론적 배경이란 걸 찾을 때도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제가 쓴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하자면은, 여기 첫 직장 만족도, 아니면은 첫 직장 만족도 유형, 그리고 전공 일치도, 그리고 전공 만족도, 요것들이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관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처음에 논문 작성할 때 조금 요걸 선정하는 게 어렵긴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전공 일치도였습니다. 이 전공 일치도라는 거는 그 졸업 후에 일자리를 가졌을 때 내 전공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공 일치도를 의미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과 수업에서 이제 예전에 김명주 교수님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뤘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을 가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걸 떠올려서 전공 일치도와 관련된 논문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전공 일치도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른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이랑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과정이죠. 뭐 재수로 하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대학교 4년, 뭐 4년을 더 다닐 수도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내 시간, 노력, 그리고 돈 엄청나게 이제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졸업을 했는데 내가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을 하면은 또 이제 개인한테도 되게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회 자체에도 좀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전문가로서 이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그 전문적인 역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다른 업종에서 종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학과 수업에서 발견했는데, 뉴스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교육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 현장 교육의 문제, 그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이제 문제를 설정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문제,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걸 따라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네, 이론적 배경이란 건 말 그대로 이 논문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들,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들,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쓴 논문들을 가지고 와서 내 주장이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주장과 상반된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대학에서 직업 세계로의 유행, 첫 직장 만족도 유형, 전공 일치도, 전공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직업 세계로 유행, 그러니까 대학이 단순 교육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직업 세계로까지 유행이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기존의 논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된 이론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장들을 가지고 와왔을 거고요. 그리고 첫 직장 만족도 유형에 대해서 선행 연구, 기존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것들이 또 관련이 있는지 등등 가지고 왔을 거고, 전공 일치도도 똑같고 전공 만족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제 변인으로 본인이 설정한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방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구가 왜 필요한지 서론에서 적었고, 그래서 내가 연구할 게 뭔지 또 다시 서론에서 작성을 했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 논문에서 사용할 단어들,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론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을 떠나서 이제 길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서 앞선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각 변인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 연구들과는 좀 떨어져서 나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는 이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설계와 연구 도구,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은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내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자들을 바탕으로, 근데 대졸자들 중에서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그 중에서 교육대학은 제외한 사람들,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 대상을 설정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 자료는 저는 패널 데이터라는 걸 사용을 했었었는데, 패널 데이터라는 건 제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라든지 아니면 큰 단체에서 그런 조사한 자료들을 공개를 해주는 자료들을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적어놨고, 연구 설계와 연구 도구. 자, 제가 여기 앞서 설정했던 키워드들, 이야기했던 키워드들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을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연구 설계와 연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석 방법은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 연구 문제, 내가 설정한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할 건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자료면 이 연구 대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후에 연구 계획이고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이 연구 결과를 뽑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방법을 이야기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분석 자료에 기술 통계를 먼저 넣었습니다. 이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문을 쓰시더라도 양적 연구라면은 무조건 처음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기술 통계는 뭐 평균이라든지 뭐 사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고, 뭐 변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 분포가 좀 옳은지, 뭐 학교 소재 권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대표성을 좀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것의 용도로 뭐 기술 통계를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변인 간 상관관계 또한 내가 여러 변인을 사용하셨으면은 무조건 넣으시는 게 맞는 연구입니다. 내가 연구 문제에서 상관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측정했던 연구 도구들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왔던 연구 변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연구 결과에 나오는 것들이 이거 3번, 4번입니다. 첫 직장 만족도 유형에 따라서 전공 일치도의 차이를 검증할 거고,
그리고 특징적 만족도 유형에 따른 전공 만족도를 차이를 검증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있다. 라고 연구 결과를 작성하시면 끝이 됩니다. 다음은 논의 및 요약입니다. 논의 및 요약, 그리고 결론 및 제언이 사실 연구에서 좀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도 사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서론, 그리고 논의, 그리고 결론 및 제언 이 부분이 됩니다. 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구 결과를 내가 가지고 나온 이 연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요약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될 거고, 제언은 그래서 내가 논의도 나왔고 그래서 결론도 나왔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것을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책적인 제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참고 문헌이 들어갑니다. 사실 논의라든지 뭐 제언 같은 경우에는 학사 논문에서는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조건 포함되는 내용은 논의와 제언은 반드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포함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뭐 연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뭐 문헌 연구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이제 다양한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패널 데이터, 제가 사용했던 패널 데이터가 이제 양적 연구의 한 예시가 됩니다. 뭐 설문지를 돌리는 것도 양적 연구가 되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뷰, 그 문헌 연구는 말 그대로 문헌을 연구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봤었을 때 뭔가 제일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편하고, 현실적으로 좀 투자를 적게 해도 괜찮은 건 저는 양적 연구, 그중에서 패널 데이터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패널 데이터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뒤에 보면은 저의 심리학과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설문지를 돌려서 연구를 진행했었었는데, 확실히 패널 데이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패널 데이터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연구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고,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